자,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무조건 총명탕이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청 한의원, 수원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이번 주 경인 방송에서는 총명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명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명탕은 명나라 때 태의라고 하죠. 저희 나라로 치면은 어의였던 공종현 선생이 개발한 약입니다. 총명탕에 들어가는 성분은 백복신, 석창포, 원지 단 3가지입니다. 실제 한의원에서 총명탕 처방을 받으실 때는 그 환자분의 기혈순환 또 오장육부의 어떤 강약을 따져서 처방을 한 후 총명탕 성분을 강하게 넣어서 효과를 보게끔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백복신의 경우에는 들어보셨겠지만 소나무 뿌리 속에서 자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의 이름은 복령이고요. 하얀색은 백복령, 그리고 빨간색은 적복령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종균이 뿌리를 감싸고 단단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빨아서 소나무의 그 청명한 기운을 빨아서 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훨씬 강력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신이라고 하고요. 하얗고 단단한 성분을 백복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뇌를 맑게 해주고 기의 소통이 잘 되죠. 과거에 음료 중에 솔잎 음료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송편 같은 거 할 때 솔잎을 까는 것이 잡기를 물러가게 한다든지 또 뇌를 맑게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쓰는 성분들인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신과 복령은 뇌를 맑게 해주고 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뇌가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정신과적, 신경과적 증상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또 하나는 석창포라는 것입니다. 창포류의 식물이 대략 약전에 한 7가지 정도 나오고요. 실제로 한방계통에서 쓰는 것은 3가지 정도의 창포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창포라는 것이 이제 뇌의 기운을 맑게 해주고 총명탕의 주요 성분으로 쓰는 부분인데요. 귀에서 뇌로 전달되는 또는 눈에서 뇌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청각신호, 시각신호, 신경전달 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지라고 있습니다. 원지는 멀 원자, 뜻지자 이렇게 쓰는데 뜻을 바르게 강건한 의지 이럴 때 이제 사용되는 뜻지자인데 복용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기가 흐트러진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기가 흐트러졌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은 정말 심, 즉 마음심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심리적인 부분, 즉 뇌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 지어서 한방에서는 심기라고 하고요. 심기가 어지럽혀졌다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죠. 우리가 총명탕을 수험생에게 쓰게 하는 경우도 결국은 수험 스트레스,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강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잡아주고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 기능이 비활성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소통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약재입니다. 여기서 총명탕의 뜻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 밝을 총, 눈 밝은 명을 썼기 때문에 청력이 좋아지고 시력이 좋아져서 눈과 귀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원시, 근시, 난시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안구 자체의 기능만이 아니고 안구에서 뇌로 전달되는 안구 신호는 시상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전달 기능 또 뇌의 저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뇌의 저장 기능이라든지 수업 능력이 향상되는 것인데 그것이 뇌에 문제 있을 때 그것을 향상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귀발글 총도 마찬가지겠죠. 청력의 저하, 난청과 이런 것을 치료하는 데도 물론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달팽이관에서 채취된 정보가 뇌의 영역까지 변연계와 대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무조건 총명탕이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총명탕을 잘못 썼을 때 위궤양이 있거나 몸에 열이 많거나 또 하나는 감기 증상이 남아있거나 즉 백신 후유증이 남아있거나 이럴 때도 잘못하면 부작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판단을 받으시고 복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총명탕보다 더 나은 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불안증,
나는 시험이 가까우면서 잠을 못 자요. 맨날 두근두근해서 1시간 동안 책을 봤는데 한 페이지도 못 넘겼어요. 불안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꿈을 너무 꿔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부 불안증 계열이죠. 심기가 불안정할 때 물론 원지나 이런 약을 써서 치료하기도 하지만 총명탕보다는 우리가 이제 귀비탕이라든지 온담탕이라든지 좀 더 불안증 자체를 잡아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쓰시는 거고요. 또 우리 우황청심환 드시는 분들 있죠. 우황청심환은 사실은 뇌에 영향을 주는 중풍에 쓰는 약입니다. 결국은 뇌의 혈압이 이제 높아진다든지 혈류에 순환장애가 있다든지 할 때 이제 쓰는 약이죠. 일반인들도 수험생도 또는 이제 취준생 분들 또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뇌 혈류에 문제가 있다면 쓰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좀 열이 많고 혈압이 높고 얼굴이 벌게지는 상춘기가 있을 때 오히려 총명탕보다 우황청심환을 우리가 선택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이제 포룡환 같은 약이 오히려 총명탕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요. 또 수험생, 취준생 뿐만이 아니고 갱년기, 그러니까 50대 이상 되신 여성분들의 건망증, 리모컨이 냉동실에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 무슨 치매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뇌가 아무래도 노화의 이제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억들, 그러니까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장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로 뇌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심코 이제 일을 함으로써 두고 온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라든지 뇌 부하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영향을 주는 것이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안정인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건망증이 잘 생기시는 거죠. 그럴 때도 이 갱년기 치료가 한방에서 굉장히 잘 됩니다. 갱년기 치료약과 함께 총명탕을 넣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노인성 치매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심, 비, 신 중에 신허에 의해서 뇌수와 골수가 약해져서 골다공증도 많이 오고 피부의 윤택 또 머리카락의 탈락 뭐 이런 데 문제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뇌 기능의 자체, 저장 기능의 문제,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노인성 건망 또는 이제 치매로 이어지게 되죠. 이 치매가 여러 분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라든지 혈관성 치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치매에도 총명탕이 좋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노화 방지용 약과 함께 총명탕을 쓰면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총명탕이 수험생을 위한, 취준생을 위한 만이 아니고 중년, 노년에까지 골고루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약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제 복용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총명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